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식당뿐만이 아닙니다. 식자재 마트에서 일하는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식당이 잘 안되고 있는 만큼 식자재 마트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 식당이 많이 되죠. 먹는 장사. 예.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 되는 것이 진짜 많이 없습니다. 잘 되기 힘듭니다. 요즘에 여러분 길거리 가보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식당 본 적 있어요?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식당 잘 찾기 힘듭니다. 찾기 힘들어요. 밤 시간대 보면 휑합니다 여러분. 밤 시간대 보면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이제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좀 그런 현상이 좀 나왔었죠 여러분. 보통 피크 시간대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피크 시간대가 없는 느낌이야 이게. 네.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는데 요즘에는 물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 2시 반 정도 되는 시간대 먹는 장사는 뭐 음식점이나 이제 가게 보면 어떤 가게는 불 꺼놓고 있는 것도 있어. 전기세 아끼려고. 어차피 그 시간 손님 없으니까. 아니면 그런 사장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대 손님 없으니까 문 걸어 잠그고 그 짜투리 시간에 이제 배달 뛰어가지고 이제 돈이라도 몇 푼 벌려고 이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자기 가게 놔두고 남의 가게 음식 배달하는 거죠. 그만큼 식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식당이. 예. 근데 앞으로도 식당은 많이 힘들 거예요. 먹는 장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음식값이 너무 비쌉니다. 체감상 비싸죠. 요즘엔 싼 메뉴가 없습니다. 만만한 게 없어요. 그 만만하다 생각해도 김밥도 요즘 비싸잖아. 비싸죠. 치킨도 비싸고. 그리고 음식값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죠. 그리고 올해 시급이 올랐으니까 또 음식값 인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 시급이 9,860원, 올해 시급이 1030원입니다. 정확히 170원 올랐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치킨값, 피자값도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작년에도 많이 안 사 먹었는데 만약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사 먹을 거라는 거죠. 물론 사 먹을 사람 사 먹겠지만 뭐 예전에 비해서 사 먹는 횟수를 많이 줄이겠죠. 뭐 3번 사 먹을 거 2번을 줄인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아니면 안 먹는다든지.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봐. 배달 음식 안 먹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먹어 사실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동안 사람들이 사실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좀 많이 먹었죠. 너무 쉽게 먹었지 사실. 근데 요즘에는 배달 음식이 많이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요즘에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혹시나 장보러 있으면 그 식자재 마트 추천입니다. 식자재 마트. 예. 혹시나 여러분들 집에서 밥 해 먹을 분들 있잖아요. 좀 식비 아낄 분들 있으면 식자재 마트 동네에 있으면 한 번씩 갔다 오시기 바랄게요. 예. 왜냐면 식자재 마트가 대용량을 사면 어떻게 사면 대용량을 사면 보통 식자재 마트는 일반 소비자들이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업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래서 대용량을 많이 팝니다. 대용량으로. 그래서 한 번 사면 좀 비싸긴 한데 이걸 이제 오랫동안 쟁여볼 목적으로 사놓으면 괜찮아요. 만두 같은 경우에도 한 2kg짜리 팔거든요. 만두 2kg짜리 오뚜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000원 중반대예요. 2kg면 일반 고향 만두의 한 7봉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양이에요. 그거 놔두면 이제 뭐 만두국이나 이제 군만두 먹을 거면 한 8, 9번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메뉴 좋아하는데 난 이거 오래 먹겠다 싶으면 식자재 마트 가가지고 장을 보시면 좀 좋을 겁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자꾸 이제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근데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붕어빵도 요즘에 보면 찾기 힘들죠. 붕어빵도 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시락을 싸간 사람도 늘 겁니다. 도시락을 싸간 사람도. 아마 이제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그 분홍색 소세지 있죠. 그거 이제 계란 이제 물 묻혀가지고 그 반찬 싸간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 오징어 게임 보면 그 분홍색 도시락 반찬 나오잖아. 예, 분홍색 소세지. 그것도 비싸요 여러분. 그것도 마트 가면
원래 그게 한 1,000원대 중반이었거든. 근데 1,000원대 중반이 없어요. 이것도 많이 올랐어. 아무튼 혼자 사는 분들은 좀 식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그 엔게지 수가 많이 높거든요. 식비 지출이 높기 때문에 그 식비 지출 줄이지 않으면 돈이 안 모일 겁니다. 이게 좀 빠듯할 겁니다. 그리고 외식 같은 것도 많이 줄일 겁니다. 외식 같은 것도.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보통 문화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거든요. 밖에 사 먹는 것도 일종의 문화생활이잖아요. 이제 그런 횟수도 줄이다 보니까 외식 산업도 사실 이제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더라도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아이 쇼핑만 하지 물건 안 사, 이게. 안 삽니다. 백화점 기본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이 박혀 있잖아. 맞죠? 가성비가 좋아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백화점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아무튼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자신을 걱정해야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요식업, 외식 산업은 이제 규모가 커지긴커녕 더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외식을 많이 찾기보다 배달 음식을 많이 찾기보다 이제 더 줄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인, 당장 이익이 안 나더라도 계속해서 인지를 쌓아가면 언젠가는 성신담처럼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데, 당장 손해 안 보려고 투자를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 망한, 우린 도박은 좋아하는 민족성인데 정작 이런 투자에 대해선 어느 나라보다도 인색한 것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근시안적인 마인드를 가진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눈에 보이면 그냥 다 믿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러다 보니까 거칠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이 껍데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집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껍데기만으로 판단을 해요. 껍데기가 멀쩡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한국 사람들 겉은 멀쩡하지 속은 완전히 썩어 묻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겉만 돈 있는 척하지 막상 통장 까보면 개털인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근시안적인 마인드는 안 없어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겉만 보고 단연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마인드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건 댓글에서 볼 수 있는데 뭐냐면 그런 겁니다. 간혹가다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붕어 형, 요즘에 경기 안 좋다면서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길거리 보니까 좋은 차 많은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근시안적인 마인드야. 아니, 길거리에 좋은 차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맞는 거야. 그런 근시안적인 마인드 때문에. 겉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그 수많은 자동차를 이제 보는 사람들 중에 과연 능력이 돼가지고 자동차를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들 얼마나 될까? 아니면 자동차를 이제 유지하면서 저축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 특히나 일시불로 산 사람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모아야 될 돈을 자동차에 다 돈을 써버리는데 이게 잘 사는 겁니까? 그리고 또 근시안적인 댓글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붕어 형, 공항 가보니까 사람도 많은데, 여행 간 사람도 많은데? 경기 안 좋다면서요. 근데 여행 간 사람도 많던데요? 항상 인천공항 가면 사람 많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바로 근시안적인 마인드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평일에 여행 가는 게 정상이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세요. 그러면 직장인들 왜 여행 못 가는 겁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못 가요? 보통 평일 일하면 못 가잖아. 여행 가려면 이제 월차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쓰게 해주냐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월차 많이 쓰고 그냥 한 주 통으로 저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일주일 동안은 연락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저 같은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나가라고 하지. 잘 됐네. 이왕 쉴 거 영원히 쉬게. 내가 사표 수리할 테니까. 이렇게 해버리지. 보통 관광하면 젊은 아가씨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해가 가는 것일까요? 아마 그분들 중에 직장을 그만뒀거나 알바를 그만두고 가신 분도 많을 거야. 그럼 그게 정상이냐고. 이런 거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자꾸 그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런 근시안적인 마인드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잘 돼 우르르 따라다니고 유행하면 우르르 따라오고 이 근시안적인 마인드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 근시안적인 마인드를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엉터리 같은 댓글 다는 거 아니야. 내가 혼내는 거고. 여러분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 내가 왜 돈 모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년 뒤 20년 뒤를 예상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평생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이 먹어. 저도 나이 먹고. 나이 먹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 나이 먹었을 때 일자리 기회가 많냐고요. 제기할 수 있냐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벌어놓은 가지고 미래 구상해야 되잖아요. 돈을 모은다는 건 뭐예요? 멀리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근데 돈을 안 먹고 산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근시안적인 거잖아. 미래를 보기보다는 현재 행복한 거, 현재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근시안적인 마인드로 가면요. 항상 눈탱이 맞고, 항상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항상 나이만 쉽게 밀었다가 대통 당하고, 항상 돈만 쓰고, 미래 대비 못하게 되고, 자기 인생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방송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없어야 되는 마인드가 바로 저 근시안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